안 나와? 마이크 나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입니다. 옛 영기군과 공주 청원 일대를 아우르며 출범한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의 사명 아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가장 먼저 그려온 곳입니다. 세종은 이제 행정수도의 중심을 넘어 AI와 공공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거점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은 그 변화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종의 발전이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되고 미래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48차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 겸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성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지역 참석자인 이강진 세종시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바다를 지키고 오늘도 푸른 파도로 기억되고 있는 용사들을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5 장병들, 천안함 46용사, 구조종 전산 한주 준이,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강옥 일병 55용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용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강한 국방, 철통 같은 안보로 서해를 수호하고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안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또한 서울 1국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질서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대전, 충남, 대전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탄 듯 하다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종은 혹시 소외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담았습니다.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도 1조 7천 원으로 역대 최고 예산이 배정된 건 다 아실 겁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장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미래를 위한 예산도 남았습니다. 국회 주도로 충남대, 충북대가 활용할 세종 공동캠퍼스 바이오 지원센터 예산, 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를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충청권 바이오 허브, 융합 허브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의 꿈, 노무현의 꿈, 세종 시민의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 또한 앞장서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히토리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차량 오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월요일 날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항상 속도와 책임입니다. 추경은 제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도 같은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늦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정청래 당 대표님으로부터 수석 대변인 임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세종시당 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먼저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 여러분 세종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당 공천에서 세종은 분명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배제의 공천이 아니라 검증과 경쟁의 공천입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세종시장 후보 5인 전원을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에 진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사전에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후보를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고 당원과 시민의 선택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세종시당 공관위 역시 이 기조를 가장 엄정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천의 방식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공천입니다. 지방선거 최초로 AI 평가를 도입, 후보자의 논리성, 정책 이해도, 의정 역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천은 누가
더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가를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천의 신뢰는 투명한 과정에서 나옵니다. 공관위는 모든 회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밀실공천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시당은 당원 주권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정당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원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정책과 공천, 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실제로 권한이 작동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당은 경선 이후에 승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패자가 이를 수용하는 승복의 문화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제시한 사무공천 원칙, 부적격자, 낙하산, 억울한 컷오프, 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세종시당에서 가장 엄정하게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중앙당의 기조에 세종시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공정한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시민이 납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선거 압승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전국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소의 날입니다. 우리는 서해소 55용사를 다시 부르고 또 기억합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그날의 바다는 차가웠고 그날의 시간은 참으로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용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는 그분들의 이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하나하나, 그 삶 하나하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이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가 세종을 찾았습니다. 우리 세종이라는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돼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명칭이 선정된 지 20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지금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하여 그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3사에 대한 통합에 대한 국정과제 기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6.4 총동창회의 집단행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4 총동창회 액션플랜 2026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4 총동창회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개혁안에 반발하며 이른바 액션플랜 2026이라는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사 총동창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집단 행동인 액션플랜 2016은 노상훈 수첩에 적혔던 내란 음모를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당장 집단 행동을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원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3군의 협동성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육사 동문들은 이를 육사 해체로 왜곡하여 장관 면담과 대국민 성명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놓고 골프장 문제를 부동산 이슈로 정쟁화하겠다는 계획은 육사 총동창회가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자부심도 있고 이익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주도한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교정의 위치와 졸업장을 지키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에서 육사 출신의 자부심, 명예, 군인 흔적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육사의 위상이나 육사 출신의 자부심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교정의 위치나 졸업장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고 급변한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30년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이강진 선배님, 여기 지역위원장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님들, 그리고 우리 세종시 민주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오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총리님의 결단과 철학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의지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노무현의 꿈 그리고 이해찬의 꿈입니다. 그 꿈을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강준현 위원장과 함께 저희들 모두가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천안함 피격 16주기였습니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회의가 열리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노무현의 꿈, 그 꿈이 바로 세종입니다. 이제 국토균형발전의 꿈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유권 정부는 세종시의 성공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우리 서해가 품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온 힘을 향해 지키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교육해야 할 일본 검정 교과서까지 정치가 침투하여 대놓고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역사 왜곡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에서부터 독도 사진을 다케시마 사진이라고 무단 게재하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그어버리는가 하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서술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전 세대에 걸쳐 역사 왜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위안부 등을 전쟁에 동원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유산에 집착하면서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면 그 대가는 일본의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강력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세종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게 되어 뜻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틀 전 세종 북악면의 한 돼지공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인 불량품을 꺼내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대덕공장 화재로 수많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된 비극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위험을 방치하는 현장의 악습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무리 촘촘한 안전망을 짜더라도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책은 공연불에 그치고 맙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 역시 지역의 공장과 산단, 하청과 영세사업장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안전관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민생의 출발점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거이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중심 철학을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정부를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현장이 돌아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고문님 49제를 봉행했었는데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를 맡게 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인데요. 그래서 또래들 가운데 지역에 남고 싶어도 정주 여건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성장의 깃발과도 같은 이 세종시가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재명 정부를 과거 민주정부의 역사와 성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웠는데 이 세종시는 그런 분리 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민주당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강령, 그리고 민주정부의 약속과 실천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도시가 바로 세종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 대선 때 이미 대전을 행정부 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보와 인구 분산, 그리고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말씀하셨던 문제의식은 시대를 수십 년 앞서간 해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신 뒤에 71년도 구상을 실행을 했더라면 수도권 45% 집중 같은 왜곡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하셨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오래된 문제의식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끌어올리셨습니다.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관습헌법 결정으로 역사의 시계가 크게 뒤로 늦춰졌지만 이해찬 총리께서 포기하지 않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구상으로 전환해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5개년 계획 아래 국회 분원 설치와 정부부처 추가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서 헌재 결정의 장벽을 넘으려는 시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문제의식, 노무현의 결단, 문재인의 개헌 시도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 완성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의 완성은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하는 일이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고통받는 후속 세대를 위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미래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개헌 논의에도 그리고 5극 3특과 각종 정부기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세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효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종의 완성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완성입니다. 지방주도 성장,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심장, 세종에서 기쁜 소식 하나 나누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실 경우 국민의힘 후보군 8명 누구와 맞붙어도 모두 이긴다고 합니다. 대구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40년 동안 대구 정치, 대구 행정을 독점 지배해온 국민의힘, 대구를 무능과 부패 비리가 득실을 그리는 꼴찌 도시로 떨어뜨린 국민의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대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내란 정당. 그래서 엄동설한 아스팔트 바닥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몬 그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더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대구 시민들께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역구조 타파와 국민 통합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김부겸 전 총리님의 역량이 더해진다면 대구의 변화도 대구의 중흥도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를 위해 무엇이든 다해드림 센터가 되어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대구 발전, 대구 중흥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과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난동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장동혁의 암투와 협박 밀당 공천, 대구 경북 퇴물 정치인의 떨이 공천, 거구 비리 인물 막가파 공천도 모자라 마구잡이 컷오프 내정설까지 도저히 공당의 공천이라고는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더니만 이제는 이곳 세종에서 이웃한 충북의 어느 후보는 공천 배제 항의한다면서 삭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삭발을 할 거면 혼자만 하지. 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0대 노인에게 무료 이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치고 데려와서 강제 삭발까지 시킵니까? 이게 도대체 정당의 공천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한다면서 룸살롱 종업원 음주 폭행의 억대 채무 미이행, 2억 넘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심사위원석에 앉혀놓고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혐오 발언, 윤어게인 활동, 극우 활동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 말 대잔치하게 하는 이런 정당을 어떻게 공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위헌적 정당임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48차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한번 봐주시죠. 상향식 공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상향식 공약입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착붙 공약, 나에게 착 붙는 공약, 이것을 구글 폼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QR코드에 딱 찍으면 바로 구글 폼으로 나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강준현 의원님도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접수된 공약이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2,00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 내일 그러면 또 3,000개 이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좋은 공약이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 공약 참여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첫 번째 나에게 착 붙는 공약, 착붙 공약이 그냥 해드림 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형광등 갈기도 어렵고 방충망 고치기도 어려울 때 전화통이면, 기초단체의 전화통이면 가서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이 공약이 엄청난 지금 호응을 일으킬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공천도, 공약도 상향식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된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런 언행을 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총리님의 삼실이 생각납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절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당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가벼운 언행이나 또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이강진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저희 이거 후보도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방문해 주신 우리 정책내 당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고위 당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내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조속히 이행되리라고 믿고 또 저희 세종 시민들도 끊임없이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정권에 따라서 띄엄띄엄 징검다리 걷는듯이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엄청난 관심,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는 소외,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30년까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일몰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못을 박아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세종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국무위원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국무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당에서도 당정회의나 최고위원회뿐만 아니고 소위원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회의도 세종시에서 자주 개최해서 우리 당이 세종시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의 그 국가균형발전이나 세종시와 관련된 특별 그 어떤 그 위원회, 지원위원회 같은 거를 지금이라도 구성을 해서 20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2028년, 30년 되면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텐데 그걸 지원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세종시의 여력은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취득세 문제 그리고 교부세 문제로 인해서 세종시의 재정도 굉장히 취약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지원위원회를 특별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단지 충청권 의원들만 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서 대표될 만한 의원님들과 인사들을 통해서 전 국민적 관심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적 저항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대못을 박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도 세종시에서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로는 당에서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좀 전국 단위에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진 위원장이 관심이 띄엄띄엄 계속된다. 근데 띄엄띄엄하고 계속된다는 말하고 좀 약간 안 어울리죠? 이것을 영어 표현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continue to. continue to는 띄엄띄엄 계속되는 거고요. continue ing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ue ing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continue to가 아니라. 예. 자,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겠습니다.